안녕하세요. 사랑나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돌 껍데기죠. 일명 이제 석피라고 그러죠. 돌 석자, 그 다음에 이제 가죽피, 그래가지고 석피라고 그러죠. 돌에서 떨어져 나온 소 가죽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석피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녀석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자생 춘난 산행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면은 분경이나 석부장 만들려고 주워다 놓은 그런 석피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크기가 넓적하고 두께도 알맞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크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워다 놨는데 오늘은 이제 약 한 3, 4개월 전에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감상하면서 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 또 이야기도 해보고 또 만드는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아까 석피 위에다가 이렇게 양치류를 이용해 가지고 숲을 연상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작품명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밀림 같기도 하고 작은 미니 어떤 그 풍경인데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녀석은 올 2월경에 이렇게 지금 석피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이끼류하고 그 다음에 부처손이랄지 이 소재들을 채취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붙여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들은 양치류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바위나 나무 위에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착색해 가지고 여기서 잘 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을 채취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석피거든요. 석피니까 이것도 바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목부작 만들 때는 또 반대로 나무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을 채취를 하셔야지 나무 위에 잘 착색이 된다는 거죠.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끼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끼류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흙에 붙어 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바위에 붙어 있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바위에 붙어 있는 것을 뜯어와야지 여기에 잘 붙어요.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 그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흙에 있는 이끼류라든지 나무에 있는 이끼류를 이렇게 돌 위라든가 바위에 붙이기는 상당히 그 이질감이 생기겠죠. 보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조그만한 것 아주 키가 안 크고 조그만한 거를 채취를 해야 또 좋습니다. 너무 큰 거 뜯어오시면은 채취해 오시면은 집에서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야담한 사이즈가 보기도 좋고 그러거든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끼류 같은 경우에도 채취하시면은 그 안에요 각종 곤충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곤충 알갱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일 이제 중요한 것 달팽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시기 전에 이런 것들은 그 계곡에 흐르는 물에서 일단 한번 세척을 해 오신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특히 이럽조 같은 경우에는 별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끼류 요 녀석들은 상당히 그 안에 어떤 그 알갱이들 그 벌레 알갱이들이라든지 달팽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척을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세척을 해야 갖고 오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큰 것보다는 아주 적은 얘들을 소량만 꼭 필요한 만큼만 채취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배양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셔야지 너무 필요 없이 너무 난무하게 채취하셔가지고 또 집에서 만약 이렇게 또 고사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만 채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시키시면은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드리면은 석부작을 할 경우에는 돌 위에 있는 소재를 채취해 오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같은 이질감이 없이 잘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석피에다가 이런 이제 소재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송이라 할지 또 이끼류라 할지 얘들은 착색 식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양토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그게 보시다 보면은 여기다가 뭐 생명토를 이렇게 수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붙이시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그 배양토를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얘들이 이제 이제 바위 위에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바위 위에 붙어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저는 배양토를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 위에 앉혀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잘 함으로써 이제 그대로 예년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지금 이제 이럽초나 이끼 같은 경우도 거의 바위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위 위에서 채취해야지 그대로 잘 적응을 한다. 그 똑같은 이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은 또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게 하니까 잘 살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전혀 배양토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자기가 어떻게 구상만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숲을 연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연상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자기 연출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배양토를 쓰지 않고 이렇게 부착을 해도 잘 삽니다. 보시면은 전혀 없어요 배양토가. 그래도 잘 살거든요. 이 배양토가 필요 없이 또 석부작 할 때도 제가 그 이끼류라든지 또 수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하고 거의 흡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배양토라든지 인위적으로 사용 않고 자연 그대로를 그 연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개성이랄지 그런 것 따라 성향에 따라서 뭐 그런 거 틀리게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돌 껍데기지만 자연 그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뭐 생명토나 뭐 다른 어떤 배양토가 필요 없이 그대로 석피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잘 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또 중요하겠죠. 관리는 이제 이 녀석들은 아주 그 공중숙도하고 물을 좋아하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반그늘 햇빛은 너무 강한 햇빛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 그늘에서 키우시면은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항상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프레이를 한번 충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퇴근해 가지고 물을 충분하게 주고, 그렇게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보기가 이제 좀 시들하다 그러면은 가끔 한 번씩 이제 매네들도 옅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은 아주 잘 자란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관리 신경 안 써도 습도 유지만 해주고 그러면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식물은 이렇게 일단은 옮겨 심든지 뭐 어떤 그 석부작 하든지 간에 완전 안착이 될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거의 뭐 1년 이상 정도는 그대로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대로 놔둬야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은 적응을 하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은 똑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환경이 자꾸 바뀌면은 살아가기가 힘들듯이 식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습도 유지가 관건이다. 그 다음에 반 그늘에서 배양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곳에 두면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완전히 안착이 될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또 감상하면서 보시면 요 이럽주 같은 경우는 뒤에 또 포자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포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가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좀 희한해요. 보시면은 식물들이 좀 특이하는데 아이고 힘들다 그러네요. 포자들이 또 날려서 화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보시면 파릇파릇하죠. 부채선도 이제 습기가 마르면 이게 말리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물 주면 딱 다시 펴지고 그래요.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적응만 하면 아주 또 강한 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석피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작은 숲을 연상하는 그런 작품 만드는 과정하고 또 채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계곡이나 혹시 산에 가시면 이렇게 넓적한 예쁜 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작품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